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맨발 걷기의 첫걸음입니다. 저자는 박동창, 출판사는 국일미디어입니다. 내가 맨발 걷기의 그 한없는 즐거움을 알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 2001년 봄 폴란드 바르샤바의 카바티 숲에서부터이다. 나는 맨발 걷기의 경이로움과 맨발 걷기로 인해 건강이 증진되는 놀라운 경험을 직접 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혼자서만 간직할 수 없었다. 그 비밀을 혼자 향유하기에는 맨발 걷기의 의미와 효과가 너무나 크고 심오했다. 맨발 걷기에 관한 타인의 연구 기록이나 증언이 충분치 않다 보니 나는 스스로의 건강검진 기록들을 되찾아 확인하면서 연구를 진행해야 했다. 기록을 보니 맨발 걷기 이후에 각종 콜레스테롤 수치와 간 수치가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그간 내가 직접 맨발로 걸으며 체감한 결과와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었다. 지난 22년 9월에는 더욱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 말기 전립선 암으로 병원에서 치료불가 판정을 받고 죽음을 기다리던 74세 박성태 교수가 맨발 걷기로 인해 되살아난 것이다. 당시 박 교수의 전립선 암 표지자 수치는 무려 935.8에 육박했고, 암세포가 뼈로 전이되어 흉추 9번, 10번이 새카맣게 썩어 걸음조차 걷기 힘들었다고 한다. 나이 져서 맨발로 걸어라를 읽게 된 박 교수는 치유의 가능성을 확인한 뒤에 남양주 자택 뒤에 있는 금대산을 맨발로 걸었다고 한다. 그러자 그의 몸 상태는 하루하루 호전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맨발 걷기를 실천한 지 2개월 만에 그는 말기 전립선 암이 깨끗이 완치되었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의 PSA 수치는 0.058로 내려갔고, 흉추에 까맣게 전이된 암세포들은 모두 소멸되어 하얗게 재생되어 있었다. 이 사실은 국내 주요 일간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전국의 맨발 걷기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이로 인해 나의 맨발 걷기 확산 운동 또한 또 한 번의 전기를 맞이할 수가 있었다. 오늘날 현대인의 문명병은 대지와의 격리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연으로부터의 소외, 어머니 대지로부터의 격리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악화시키고 이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가정에서 어머니와 정서적,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 중에 문제아가 많이 발생한다. 이처럼 어머니 대지와 격리된 채 살아가는 묻 현대인들에게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것은 대자연의 섭리 속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다. 사랑이 결핍되고 생명의 에너지를 잃어버린 문제아적인 인간.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인 것이다. 이제 다시 어머니 대지와의 사랑을 회복해야 할 때이다. 어머니 대지에 가까이 다가서 보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모태로부터 생명의 에너지를 받아들이자.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앓고 있는 문명병을 치유할 길이 될 것이고, 소외와 상실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는 절체절명의 해법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어야 한다. 양말을 벗어야 한다. 문명의 억압을 모두 풀어놓고 맨발로 어머니 대지에게로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맨발은 대지의 에너지를 흡수하기 시작할 것이다. 맨발로 대지의 맥박 소리를 듣고 어머니 대지로부터 전해지는 사랑을 받아들여라. 어머니 대지는 우리들로부터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들이 따뜻한 맨발로 자신의 품에 안겨오기만을 바랄 뿐이다. 불교에서의 맨발은 속세에서 지녔던 모든 소유와 번뇌를 버린다는 뜻이다. 또한 그것은 구도를 향한 고행의 결연함을 상징하기도 한다.
석가모니는 29세에 출가한 이후 진리를 찾아 황량한 사막과 히말라야의 설산을 맨발로 걸었다. 그 후 6년의 고행 끝에 내란자 강가의 보리수 아래에서 득도하였고, 부처가 된 이후에도 45년 동안 맨발로 인도 각지를 돌면서 중생들을 교화하였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평생을 맨발로 걸어다니며 불법을 전파했고 맨발인 채로 길에서 열반을 하였다. 고비용의 지출 없이도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웰빙의 수단이 바로 맨발 걷기다. 나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해답이 맨발 걷기에 있음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다시 말하지만 숲길 맨발 걷기는 건강과 생명의 비답이다. 그것은 어머니 대지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맨발 걷기는 자연이 선사하는 천연의 마사지를 통해 병든 육체와 정신을 치유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맨발 걷기는 아무런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 맨발은 신발을 신지 않는 발이고 그것은 신발 구매에 소요될 자금이 보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상태에서 대지 위를 맨발로 걷기만 하면 그만이다. 따로 비용을 들여 배울 필요도 없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맨발을 디디는 순간 자연과의 합일에 이르는 경이로운 정신의 희열이 당신으로 하여금 걷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맨발 걷기는 이 시대 최적의 웰빙 수단이다. 다 같이 신발을 벗어보자. 맨발로 한 걸음 한 걸음 땅을 디딜 때마다 그것이 사랑의 걸음, 생명의 걸음, 치유의 걸음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수백만의 인디언과 콩고인들은 사바나 숲이나 열대우림에서 아무런 보호 장구도 없이 맨발로 다닌다. 그들에게 신발은 불필요하다. 우리는 그런 원시인들로부터 맨발로 걷는 기쁨과 무통의 즐거움을 배워야 한다. 맨발이 되면, 맨발로 걷게 되면 금세 무좀도 사라지고 창백했던 발에 선홍빛 혈색이 돌게 된다. 발바닥에는 적당히 굳은 살이 돋아나면서 생고무와 같이 탄력이 생겨 강인한 발을 갖게 된다. 자신의 발이 잃어버렸던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가 있다. 그때부터는 맨발이 자랑스러워진다. 맨발로 나서는 것이 당당해진다. 맨발은 다시 아름다운 신체의 하나로 돌아오고 우리는 그 발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된다. 건강한 발, 당당한 발. 그것은 건강한 삶, 당당한 삶을 여는 확실한 열쇠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매일 얼마나 걸어야 하는가? 문제는 현대인의 삶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우선 장거리 이동에는 대부분 버스, 지하철, 승용차 등의 교통수단이 이용되고 있고 계단도 에스컬레이터나 승강기로 상당 부분 대체되어 있다. 걷기 자체가 이들 때문에 차단되고 있는 것이다. 어디를 가든 신발을 신어야 하고 또 신발을 벗을 수 있다고 해도 밟을 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도시의 길들은 대부분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덮여 대지의 숨구멍조차 뚫려 있지 않다. 사람의 발만 숨을 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마저도 이 환경에서는 생존을 보장받기 힘들게 된 것이다. 맨발로 흙길을 걷게 된다는 것,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최소한 얼마간 맨발로 걸어야 하는가에 답이 요구되는 것이다. 걷기 운동의 관점에서는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이상 또 7,000보 이상 걷기를 권장하고 있다. 2000년 전의 그리스의 이성 히포크라테스도 걷는 것이 인간에 있어서
최고의 보약이라고 하면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매일 식후에 집주위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뇌내 혁명의 저자 히로야마 시게오는 걷는 운동은 뇌 속에 모르핀을 분비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원래는 13,000보를 하루 걷기의 기준량으로 잡고 있지만 최소한 5,000보는 걸어야 한다.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 걸어야 한다라고 했다. 통상 직장인들이 차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는 경우 하루에 걷는 거리가 기껏 2,000에서 4,000보임을 감안할 때 위에서 이야기한 최소한의 운동량 1시간이나 7,000보는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걷는 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걸어야 하는 양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맨발 걷기는 걷기를 생활화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출퇴근 과정에서 걷기 외에 최소 1시간, 걸음 수에서는 7,000보를 더 걷기를 권유한다. 5km 정도 되는 이 거리는 운동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절한 거리이고 삶을 돌아보는 성찰과 사유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리이기 때문이다.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그 이상을 걷는다 해도 해가 될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맨발 걷기가 우리 생활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면 질병과 스트레스가 없는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 집 근처의 맨 땅을 찾아라. 불행하게도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숲길이나 맨 땅을 걷자고 하는 이야기는 별로 현실성이 없다. 우선 집 근처에 숲이 없고 주변의 거의 모든 지역이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명화가 도시를 그렇게 삭막한 세상으로 만들어 놓았다. 도시의 가로수들이 포장된 도로 사이에서 간신히 목을 내밀고 거친 호흡을 한다. 거기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거친 숨을 내쉬지 않을 수가 없다. 숨통 트이는 숲길을 찾으려면 장시간 차를 타고 도시를 벗어나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근처 학교 운동장을 찾으면 밟을 수 있는 맨 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비록 숲길에서 전해지는 푸근한 정감이나 마사토, 부엽토를 밟을 때 느껴지는 푹신하고 시원한 촉감을 얻을 수는 없지만 말이다. 거기에는 굵거나 미세한 모래들이 깔려 있어 맨발의 지압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다. 또한 맨발로 운동장을 걸을 땐 탑도리와 같은 사색도 실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요즘 생긴 도시들에는 상당수의 근린 공원들이 조성되고 있다. 공원의 산책길도 대부분 포장되어 있기는 하나 일부는 맨 땅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니 집 근처의 공원을 찾아가 보는 것도 좋다. 주위를 둘러보자. 보물을 찾듯이 세심하게 둘러보면 가까운 곳에서 아직은 살아있는 맨 땅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곳은 어머니 돼지가 그나마 숨을 몰아쉬는 숨구멍과 같은 공간이다. 그곳에서라도 맨발 걷기를 진행시키면 아쉬운 대로 돼지의 전기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대부분의 공원에서 맨발 지압 보도를 볼 수가 있다. 몸에 좋다는 호박석, 해미석과 심지어 옥돌까지 사용해서 지압 보도를 설치한 공원도 보인다. 안타까운 사실은 아무리 좋은 마음에서 지압 보도를 깔았다 해도 자연 상태로의 흙길만 못하다는 것이다. 큰 돈을 들여서 기존의 흙길을 파헤치고 시멘트를 타설한 뒤에 거기 돌들을 박아 만드는 지압보도. 이렇게 만드는 길은 절대 자연의 기운을 전달할 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대지의 전기를 받아들이고 천연의 발 지압 효과를 얻으려는 맨발 걷기에 참듯이 일부 지자체와 개발업자들에게는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밟을 수 있는 맨 땅이 많지 않은 도시에서
근린 공원 안에 있는 흙길은 귀하기만 하다. 이런 흙길까지도 시멘트로 덮어버려서야 되겠는가? 물론 그렇게 만든 인공도로를 맨발로 걸어도 발바닥의 지압 효과는 얻을 수가 있다. 발바닥이 아플 정도의 마사지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그것은 대지와 나의 일체감이 차단된 상태에서 얻어지는 것이기에 심리적인 효과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자연이 줄 수 있는 대지의 에너지도 시멘트에 의해서 차단되어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대지와 육체의 직접적인 접촉이 맨발 걷기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시멘트 자갈길에서의 맨발은 진정한 맨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흙길을 걸을 때는 발목이나 무릎에 올 수 있는 충격을 흙이 자연스럽게 흡수하는데 시멘트로 포장된 맨발 지압 보도는 충격 흡수 없이 오래 걸으면 오히려 발목이나 무릎에 무리를 줄 수도 있다. 특히 노인들이나 관절염 환자들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한다. 현대 문명의 단순함이라고 해야 할까? 또 다른 근린 공원에서는 예전에 그 좋던 황토길 위에 시멘트 포장을 하고 거기에다 주먹만한 자갈들을 깔아놓는 경우도 볼 수가 있다. 황토길을 걸으면 지압 효과뿐만 아니라 황토가 가져다 주는 치유 효과까지도 경험할 수가 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 그 효과들을 차단해 버리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시멘트 포장의 맨발 지압 보도들은 이제라도 원래의 황토길로, 자연 그대로의 흙길로 다시 복원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맨발 걷기의 안전수칙 10가지.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길바닥에 산재한 여러 위험 요소들에 발을 그대로 노출하는 일인 만큼 상처의 위험도 있을 수가 있다. 특히 험한 숲길을 걸을 때는 돌뿌리의 체액이 십상이다. 버려진 유리 조각이나 가시덩굴 등에 발바닥을 베이거나 찔릴 수도 있다. 건강을 위해 맨발 걷기를 시작했다가 오히려 몸이 상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는가. 그래서 맨발로 길을 나설 때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안전수칙도 제대로 지켜야 한다. 그럴 때 안전하고 즐거운 맨발 걷기를 할 수가 있다. 다음은 맨발 걷기를 위한 10가지 안전수칙이다. 1. 여벌의 보온용 옷을 준비한다. 숲속의 온도는 집 근처의 온도보다 보통 3에서 4도씩 낮다는 것을 감안해 보온이 잘 되는 겉옷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더욱이 맨발로 걸을 경우 차가운 땅과 계속되는 접촉으로 인해 체온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좀 더 체온 변화에 민감해야 감기 등을 예방할 수가 있다. 2. 구급 약품을 준비한다. 숲길을 맨발로 걸을 때면 자칫 발가락이 돌뿌리에 채이거나 발바닥에 가시가 찔려 상처가 날 수가 있다. 따라서 만약을 대비해서 소독약과 일회용 밴드, 붕대 등의 구급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3. 환경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맨발인에게 숲길이나 산길은 삶과 생명의 터전이다. 그 삶의 터전에 떨어진 휴지나 유리조각,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것은 맨발인의 기본적인 의무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예비용 비닐봉투를 준비하자. 언제 어디서든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는 맨발인의 모습을 보여야 하겠다. 4. 준비 운동을 하여 근육과 관절을 풀어준다. 맨발로 걷기 전에 간단한 체조나 스트레칭 등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몸의 각 부위, 특히 발과 허리 등의 근육과 무릎과 발목 등의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걷는 도중이나 걸은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근육이나 뼈의 통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가 있다. 이러한 준비 운동은
고령자의 경우나 날씨가 추울 경우 더 정성을 들여야 한다. 5. 걸음은 똑바로, 수직으로 내딛도록 한다. 숲길을 걸을 때는 절대로 발뿌리로 땅을 차거나 발을 끌지 말아야 한다. 발을 질질 끌거나 땅을 차면 땅 위의 날카로운 물체에 베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수칙은 안전한 맨발 걷기를 위한 다른 어느 수칙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담아두어야 한다. 6. 항상 발 디딜 곳을 확인해 둬야 한다. 발걸음을 떼는 순간 두세 걸음 앞에 지면을 응시하면서 발걸음을 디딜 지점을 미리 선정해야 한다. 만약 길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고 싶다면 걸음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자갈길이나 평탄치 않은 길을 걸을 때 이 수칙은 매우 중요하다. 맨발로 걸을 때는 항상 눈의 시각과 발바닥의 촉각을 동시에 사용하여 위험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7. 발 뒤꿈치가 아닌 발 허리 부분에 무게를 싣는다. 발을 땅바닥에 디디고 있는 동안 몸의 무게는 가능한 한 발의 앞쪽에 싣고 걷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발의 앞부분이 뒤꿈치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탄력성이 높아 충격을 잘 흡수하기 때문이다. 8. 발바닥에 의식을 집중한다. 맨발로 걸을 때는 항시 발걸음을 가볍고 부드럽게 해야 한다. 그리고 발걸음을 디딜 곳과 그러지 말아야 할 곳을 판단하며 걸어야 한다. 때로는 발걸음에 주의를 해도 뾰족한 물체를 밟을 수도 있고 발걸음을 뒤로 빼기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때는 순식간에 몸의 무게를 발바닥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시켜 그 충격을 최소로 만들어야 한다. 9. 지면이 가려진 경우 주의한다. 풀이 난 나뭇잎, 눈과 같이 땅을 덮는 물체가 지면을 가린 경우에는 한 발 한 발 천천히 조심해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그리고 발바닥에 전해지는 느낌이 좋지 않을 때는 즉시 내딘 발자국을 걷어야 한다. 땅의 표면을 잘 볼 수 없거나 전에 걸어본 것이 아니라면 절대 맨발로 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10. 눈 위에서의 맨발은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한다. 눈이 1인치 이상 쌓여있지 않거나 녹아내리고 있을 경우 눈 위를 맨발로 걷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동상 등의 위험에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도 숲길을 맨발로 걷는 것은 괜찮지만 발의 감각이 마비될 때까지 걸어서는 안 된다. 특히 표면이 거친 땅은 추울 때 발바닥을 상하게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맨발 걷기는 단전 호흡을 유도하고 단전 호흡은 숲길의 맨발 걷기에 참된 의미와 사유의 깊이를 더해준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서너 걸음을 걸어보자. 그리고 숨을 천천히 내쉬며 각 3배수인 9이나 12걸음을 걸어보자. 이때 들숨이나 날숨은 모두 단전에 집중시켜야 한다. 서너 걸음을 걷는 동안 천천히 들이쉬는 들숨 속에서 발바닥과 대지의 접촉을 느끼고 단전 속으로 깊고 힘차게 차오르는 숲 공기의 맑은 기운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 느낌은 나의 몸을 모두 비워내고 거기에 신선한 숲을 들여놓는 느낌과도 같다. 이로써 나와 대지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존재에 대한 행복을 확인케 하고 실존에 대한 감사를 유도한다. 9이나 12걸음을 걷는 동안 천천히 내뿜는 날숨 속에는 발끝에 전해지는 충만한 힘과 단전을 누르는 복압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것은 존재에 대한 확신과 생명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불러온다. 맨발 걷기를 통한 단전 호흡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일상생활에 직접 접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선 시 행하는 단전 호흡보다 더 수행이 용이하다고 할 수가 있다. 앞에 호흡법이 어느 정도 숙련되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여섯 걸음에 숨을 한 번 들이쉬고 15, 18걸음에 숨을 한 번 내쉬어보자. 숨의 길이가 길어진 만큼 거기서 느껴지는 기운도 깊어질 것이다. 발을 관리하는 법. 처음 맨발로 흙길, 모래길, 자갓길 등을 걷기 시작하면 발바닥에 물집이 생길 수도 있다. 그동안 신발과 양말 속에 있던 발 가죽은 매우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맨발 걷기를 중단할 수는 없다. 바늘로 물집을 터뜨린 뒤에 소염제와 연고를 바르고 일회용 밴드를 붙이면 된다. 거기에 붕대까지 감으면 별다른 이상 없이 다시 맨발 걷기를 즐길 수가 있다. 맨발 걷기가 끝날 때마다 상처 부위를 잘 씻고 약을 바르면 수일 후의 상처는 저절로 아문다. 그렇게 맨발 걷기를 지속하다 보면 얼마 안 가 발바닥에 굳은 각질이 생기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를 잘못 관리하면 발바닥 이곳저곳이 갈라져서 심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 각질은 무좀과 곰팡이에 좋은 먹이가 되어 발바닥 위생을 악화시킨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맨발 걷기가 끝난 후에는 발바닥을 깨끗이 씻고 발크림이나 오일 등을 발라서 항시 수분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각질 제거기를 이용해 각질을 제거함으로써 발바닥의 탄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선홍색의 건강한 발바닥을 유지할 수가 있다. 각질 제거 후에 깨끗해진 발바닥은 생고무 같은 탄력성을 갖게 되고 불그스레하게 화색이 돌아 새로 태어난 맨발에 아름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맨발 걷기 시 발바닥과 지표면에 접촉 강도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다. 굳은 각질을 제거한다고 해서 발바닥이 계속 연약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맨발 걷기와 발 관리로 단련된 발의 피부는 이제 웬만한 자극에는 상처를 입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신발을 신고도 종종 물집이 생기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발은 약해지면 한없이 약해지지만 강해지면 한없이 강해지는 신체 기관이다. 신선한 공기와 맞닿아 건강해진 맨발은 신발보다도 안전한 발걸음을 인도할 것이다. 만약 외출조차 쉽지 않은 사람들, 혹은 운동을 위해 짬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맨발 걷기의 즐거움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숲길 맨발 걷기의 즐거움과 효과를 일상생활에서 재현할 방법을 알아보자. 수십 수백 년을 물에 씻기며 다듬어진 작은 돌이 자갈이다. 바닷가나 강가에 산재에 있는 자갈은 그래서 파도의 역사이고 강물의 흔적이다. 수많은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물의 조각품이다. 누구나 이 무량의 자갈들을 맨발로 밟아본 기억들이 있을 것이다. 출렁이는 물결의 싱거로움과 그것과 함께 젖은 자갈들을 밟으면 그 시원한 촉감은 상큼하기 이를 데가 없다. 발바닥을 타고 오르는 촉감과 함께 꾹꾹 눌러주는 마사지의 효과도 배가 된다. 강가나 바닷가에서 즐기던 이 유쾌함을 우리 일상으로 가져올 수는 없을까? 자갈들을 집 안으로 들여와보자. 마당에 있는 주택이라면 마당에 깔아놓고 맨발로 밟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파트의 경우는 베란다의 한 구석을 자갈밭으로 만들어도 될 일이고 욕실 바닥에 자갈을 깔아도 된다. 아니면 나무로 상자를 만들어 자갈을 넣고
밟아도 될 일이다. 거실 크기에 따라 얼마든지 그 크기를 조절할 수 있지만 통상 가로 70cm, 세로 50cm, 높이 7cm 정도의 나무 상자를 만들면 아쉬운 대로 집안에서 자갈밭을 걷는 즐거움을 재현할 수가 있다. 나무 상자의 바닥에는 맨발로 밟을 때 발목이나 무릎 관절에 미칠 충격을 생각해서 이를 흡수할 수 있도록 카펫과 같은 두꺼운 천을 깔아주는 것이 좋다. 자갈은 통상 채취 장소에 따라 바닷자갈, 강자갈, 산자갈로 나뉜다. 바닷가의 자갈은 파도에 오랜 시간 연마되어 둥글고 각이 거의 없다. 반면 강이나 산에서 채취한 자갈은 연마가 덜 되어 표면에 우툴두툴한 돌기가 남아있다. 집안에서의 자갈 밟기는 숲길 맨발 걷기를 재현하고 리플렉솔로지와 같은 마사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의미가 있는 만큼 해미석과 같이 맨들맨들한 바닷자갈보다는 우둘두툴한 표면을 갖고 있는 강자갈이나 산자갈이 더 적당하다고 하겠다. 결국은 취향에 따라 또 본인의 느낌에 따라 적당한 자갈을 고를 일이지만 크기는 가능한 너무 크지 않는 지름 0.5cm에서 1.5cm 정도 콩자갈의 지압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다. 집에서 쉬면서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 맨발로 자갈들을 밟아보자. 자갈이 주는 마사지 효과와 함께 바다에 있는 듯한 파도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대나무는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 종류도 무려 1250종에 이르고 이름도 왕대, 솜대, 맹송죽, 오죽, 참대, 조리대 등으로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위에서 서술한 대나무의 성질을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바로 왕대이다. 선비정신의 상징인 왕대는 맨발 걷기에서도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이용되고 있다. 매끈하고 고든 줄기의 성질이 맨발로 밟기에 알맞을 뿐만 아니라 마디 돌출 부위는 족침과 같은 적절한 지압 효과를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해외여행 시 국내 항공기를 타면 장시간의 착석에 따른 손님들의 피로를 해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왕대나무 두 쪽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컴컴한 기내에서 하얀 테이블보를 바닥에 깔고 제공받은 왕대나무를 사용해본 사람들은 알고 있다. 둥글고 단단하면서도 매끈매끈한 왕대를 밟고 있으면 비행 중의 여독이 저도 모르게 스르르 풀린다는 것을. 왕대나무는 일상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 지름 5에서 10cm의 왕대 한두 마디를 잘라서 그를 두 쪽으로 쪼개고 카펫 등지에 반드시 덮어놓고 줄기와 그 마디 부분을 맨발로 밟아보자. 우선 대나무 표피의 단단하고 매끄러운 질감이 맨발의 시원한 느낌을 선사할 것이다. 또 발바닥의 여러 부위를 돌아가며 밟아주면 곳곳의 반사구들이 자극을 받게 된다. 이는 지압 효과로 이어져 일과 중에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를 말끔하게 씻어준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맨발 걷기에 대한 실전적인 부분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맨발 걷기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리고 주의사항, 그리고 초보자들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맨발 걷기의 첫걸음입니다. 저자는 박동창, 출판사는 국일미디어입니다. 내가 맨발 걷기의 그 한없는 즐거움을 알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 2001년 봄 폴란드 바르샤바의 카바티 숲에서부터이다. 나는 맨발 걷기의 경이로움과 맨발 걷기로 인해 건강이 증진되는 놀라운 경험을 직접 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혼자서만 간직할 수 없었다. 그 비밀을 혼자 향유하기에는 맨발 걷기의 의미와 효과가 너무나 크고 심오했다. 맨발 걷기에 관한 타인의 연구 기록이나 증언이 충분치 않다 보니 나는 스스로의 건강검진 기록들을 되찾아 확인하면서 연구를 진행해야 했다. 기록을 보니 맨발 걷기 이후에 각종 콜레스테롤 수치와 간 수치가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그간 내가 직접 맨발로 걸으며 체감한 결과와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었다. 지난 22년 9월에는 더욱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말기 전립선 암으로 병원에서 치료 불가 판정을 받고 죽음을 기다리던 74세 박성태 교수가 맨발 걷기로 인해 되살아난 것이다. 당시 박 교수의 전립선 암 표지자 수치는 무려 935.8에 육박했고, 암세포가 뼈로 전이되어 흉추 9번, 10번이 새카맣게 썩어 걸음조차 걷기 힘들었다고 한다. 나이 져서 맨발로 걸어라를 읽게 된 박 교수는 치유의 가능성을 확인한 뒤에 남양주 자택 뒤에 있는 금대산을 맨발로 걸었다고 한다. 그러자 그의 몸 상태는 하루하루 호전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맨발 걷기를 실천한 지 2개월 만에 그는 말기 전립선 암이 깨끗이 완치되었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의 PSA 수치는 0.058로 내려갔고, 흉추에 까맣게 전이된 암세포들은 모두 소멸되어 하얗게 재생되어 있었다. 이 사실은 국내 주요 일간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전국의 맨발 걷기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이로 인해 나의 맨발 걷기 확산 운동 또한 또 한 번의 전기를 맞이할 수가 있었다. 오늘날 현대인의 문명병은 대지와의 격리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연으로부터의 소외, 어머니 대지로부터의 격리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악화시키고 이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가정에서 어머니와 정서적,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 중에 문제아가 많이 발생한다. 이처럼 어머니 대지와 격리된 채 살아가는 묻 현대인들에게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것은 대자연의 섭리 속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다. 사랑이 결핍되고 생명의 에너지를 잃어버린 문제아적인 인간.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인 것이다. 이제 다시 어머니 대지와의 사랑을 회복해야 할 때이다. 어머니 대지에 가까이 다가서 보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모태로부터 생명의 에너지를 받아들이자.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앓고 있는 문명병을 치유할 길이 될 것이고, 소외와 상실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는 절체절명의 해법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어야 한다. 양말을 벗어야 한다. 문명의 억압을 모두 풀어놓고 맨발로 어머니 대지에게로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맨발은 대지의 에너지를 흡수하기 시작할 것이다. 맨발로 대지의 맥박 소리를 듣고 어머니 대지로부터 전해지는 사랑을 받아들여라. 어머니 대지는 우리들로부터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들이 따뜻한 맨발로 자신의 품에 안겨오기만을 바랄 뿐이다. 불교에서의 맨발은 속세에서 지녔던 모든 소유와 번뇌를 버린다는 뜻이다. 또한 그것은 구도를 향한 고행의 결연함을 상징하기도 한다. 석가모니는 29세에 출가한 이후 진리를 찾아 황량한 사막과 히말라야의 설산을 맨발로 걸었다. 그 후 6년의 고행 끝에 내란자 강가의 보리수 아래에서 득도하였고, 부처가 된 이후에도
45년 동안 맨발로 인도 각지를 돌면서 중생들을 교화하였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평생을 맨발로 걸어다니며 불법을 전파했고 맨발인 채로 길에서 열반을 하였다. 고비용의 지출 없이도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웰빙의 수단이 바로 맨발 걷기다. 나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해답이 맨발 걷기에 있음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다시 말하지만 숲길 맨발 걷기는 건강과 생명의 비답이다. 그것은 어머니 대지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맨발 걷기는 자연이 선사하는 천연의 마사지를 통해 병든 육체와 정신을 치유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맨발 걷기는 아무런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 맨발은 신발을 신지 않는 발이고 그것은 신발 구매에 소요될 자금이 보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상태에서 대지 위를 맨발로 걷기만 하면 그만이다. 따로 비용을 들여 배울 필요도 없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맨발을 디디는 순간 자연과의 합일에 이르는 경이로운 정신의 희열이 당신으로 하여금 걷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맨발 걷기는 이 시대 최적의 웰빙 수단이다. 다 같이 신발을 벗어보자. 맨발로 한 걸음 한 걸음 땅을 디딜 때마다 그것이 사랑의 걸음, 생명의 걸음, 치유의 걸음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수백만의 인디언과 콩고인들은 사바나 숲이나 열대우림에서 아무런 보호 장구도 없이 맨발로 다닌다. 그들에게 신발은 불필요하다. 우리는 그런 원시인들로부터 맨발로 걷는 기쁨과 무통의 즐거움을 배워야 한다. 맨발이 되면, 맨발로 걷게 되면 금세 무좀도 사라지고 창백했던 발에 선홍빛 혈색이 돌게 된다. 발바닥에는 적당히 굳은 살이 돋아나면서 생고무와 같이 탄력이 생겨 강인한 발을 갖게 된다. 자신의 발이 잃어버렸던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가 있다. 그때부터는 맨발이 자랑스러워진다. 맨발로 나서는 것이 당당해진다. 맨발은 다시 아름다운 신체의 하나로 돌아오고 우리는 그 발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된다. 건강한 발, 당당한 발. 그것은 건강한 삶, 당당한 삶을 여는 확실한 열쇠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매일 얼마나 걸어야 하는가? 문제는 현대인의 삶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우선 장거리 이동에는 대부분 버스, 지하철, 승용차 등의 교통수단이 이용되고 있고 계단도 에스컬레이터나 승강기로 상당 부분 대체되어 있다. 걷기 자체가 이들 때문에 차단되고 있는 것이다. 어디를 가든 신발을 신어야 하고 또 신발을 벗을 수 있다고 해도 밟을 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도시의 길들은 대부분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덮여 대지의 숨구멍조차 뚫려 있지 않다. 사람의 발만 숨을 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마저도 이 환경에서는 생존을 보장받기 힘들게 된 것이다. 맨발로 흙길을 걷게 된다는 것,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최소한 얼마간 맨발로 걸어야 하는가에 답이 요구되는 것이다. 걷기 운동의 관점에서는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이상 또 7,000보 이상 걷기를 권장하고 있다. 2000년 전의 그리스의 이성 히포크라테스도 걷는 것이 인간에 있어서 최고의 보약이라고 하면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매일 식후에 집주일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뇌내 혁명의 저자 히로야마 시게오는 걷는 운동은 뇌 속의 모르핀을 분비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다.
원래는 13,000보를 하루 걷기의 기준량으로 잡고 있지만 최소한 5,000보는 걸어야 한다.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 걸어야 한다라고 했다. 통상 직장인들이 차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는 경우 하루에 걷는 거리가 기껏 2,000에서 4,000보임을 감안할 때 위에서 이야기한 최소한의 운동량 1시간이나 7,000보는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걷는 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걸어야 하는 양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맨발 걷기는 걷기를 생활화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출퇴근 과정에서 걷기 외에 최소 1시간, 걸음 수에서는 7,000보를 더 걷기를 권유한다. 5km 정도 되는 이 거리는 운동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절한 거리이고 삶을 돌아보는 성찰과 사유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리이기 때문이다.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그 이상을 걷는다 해도 해가 될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맨발 걷기가 우리 생활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면 질병과 스트레스가 없는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 집 근처의 맨 땅을 찾아라. 불행하게도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숲길이나 맨 땅을 걷자고 하는 이야기는 별로 현실성이 없다. 우선 집 근처에 숲이 없고 주변의 거의 모든 지역이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명화가 도시를 그렇게 삭막한 세상으로 만들어 놓았다. 도시의 가로수들이 포장된 도로 사이에서 간신히 목을 내밀고 거친 호흡을 한다. 거기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거친 숨을 내쉬지 않을 수가 없다. 숨통 트이는 숲길을 찾으려면 장시간 차를 타고 도시를 벗어나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근처 학교 운동장을 찾으면 밟을 수 있는 맨 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비록 숲길에서 전해지는 푸근한 정감이나 마사토, 부엽토를 밟을 때 느껴지는 푹신하고 시원한 촉감을 얻을 수는 없지만 말이다. 거기에는 굵거나 미세한 모래들이 깔려 있어 맨발의 지압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다. 또한 맨발로 운동장을 걸을 땐 탑도리와 같은 사색도 실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요즘 생긴 도시들에는 상당수의 근린 공원들이 조성되고 있다. 공원의 산책길도 대부분 포장되어 있기는 하나 일부는 맨 땅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니 집 근처의 공원을 찾아가 보는 것도 좋다. 주위를 둘러보자. 보물을 찾듯이 세심하게 둘러보면 가까운 곳에서 아직은 살아있는 맨 땅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곳은 어머니 돼지가 그나마 숨을 몰아쉬는 숨구멍과 같은 공간이다. 그곳에서라도 맨발 걷기를 진행시키면 아쉬운 대로 돼지의 전기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대부분의 공원에서 맨발 지압 보도를 볼 수가 있다. 몸에 좋다는 호박석, 해미석과 심지어 옥돌까지 사용해서 지압 보도를 설치한 공원도 보인다. 안타까운 사실은 아무리 좋은 마음에서 지압 보도를 깔았다 해도 자연 상태로의 흙길만 못하다는 것이다. 큰 돈을 들여서 기존의 흙길을 파헤치고 시멘트를 타설한 뒤에 거기 돌들을 박아 만드는 지압보도. 이렇게 만드는 길은 절대 자연의 기운을 전달할 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대지의 전기를 받아들이고 천연의 발 지압 효과를 얻으려는 맨발 걷기의 참뜻이 일부 지자체와 개발업자들에게는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밟을 수 있는 맨 땅이 많지 않은 도시에서 근린 공원 안에 있는 흙길은 귀하기만 하다. 이런 흙길까지도 시멘트로 덮어버려서야 되겠는가? 물론 그렇게 만든 인공 도로를 맨발로 걸어도 발바닥의 지압 효과는 얻을 수가 있다.
발바닥이 아플 정도의 마사지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그것은 대지와 나의 일치감이 차단된 상태에서 얻어지는 것이기에 심리적인 효과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자연이 줄 수 있는 대지의 에너지도 시멘트에 의해서 차단되어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대지와 육체의 직접적인 접촉이 맨발 걷기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시멘트 자갈길에서의 맨발은 진정한 맨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흙길을 걸을 때는 발목이나 무릎에 올 수 있는 충격을 흙이 자연스럽게 흡수하는데 시멘트로 포장된 맨발 지압보도는 충격 흡수 없이 오래 걸으면 오히려 발목이나 무릎에 무리를 줄 수도 있다. 특히 노인들이나 관절염 환자들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한다. 현대 문명의 단순함이라고 해야 할까? 또 다른 근린공원에서는 예전에 그 좋던 황토길 위에 시멘트 포장을 하고 거기에다 주먹만한 자갈들을 깔아놓는 경우도 볼 수가 있다. 황토길을 걸으면 지압 효과뿐만 아니라 황토가 가져다 주는 치유 효과까지도 경험할 수가 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 그 효과들을 차단해 버리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시멘트 포장의 맨발 지압 보도들은 이제라도 원래의 황토길로, 자연 그대로의 흙길로 다시 복원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맨발 걷기의 안전수칙 10가지.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길바닥에 산재한 여러 위험 요소들에 발을 그대로 노출하는 일인 만큼 상처의 위험도 있을 수가 있다. 특히 험한 숲길을 걸을 때는 돌뿌리에 채이기 십상이다. 버려진 유리 조각이나 가시덩굴 등에 발바닥을 베이거나 찔릴 수도 있다. 건강을 위해 맨발 걷기를 시작했다가 오히려 몸이 상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는가. 그래서 맨발로 길을 나설 때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안전수칙도 제대로 지켜야 한다. 그럴 때 안전하고 즐거운 맨발 걷기를 할 수가 있다. 다음은 맨발 걷기를 위한 10가지 안전수칙이다. 1. 여벌의 보온용 옷을 준비한다. 숲속의 온도는 집 근처의 온도보다 보통 3에서 4도씩 낮다는 것을 감안해 보온이 잘 되는 겉옷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더욱이 맨발로 걸을 경우 차가운 땅과 계속되는 접촉으로 인해 체온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좀 더 체온 변화에 민감해야 감기 등을 예방할 수가 있다. 2. 구급 약품을 준비한다. 숲길을 맨발로 걸을 때면 자칫 발가락이 돌뿌리에 채이거나 발바닥에 가시가 찔려 상처가 날 수가 있다. 따라서 만약을 대비해서 소독약과 일회용 밴드, 붕대 등의 구급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3. 환경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맨발인에게 숲길이나 산길은 삶과 생명의 터전이다. 그 삶의 터전에 떨어진 휴지나 유리조각,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것은 맨발인의 기본적인 의무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예비용 비닐봉투를 준비하자. 언제 어디서든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는 맨발인의 모습을 보여야 하겠다. 4. 준비 운동을 하여 근육과 관절을 풀어준다. 맨발로 걷기 전에 간단한 체조나 스트레칭 등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몸의 각 부위, 특히 발과 허리 등의 근육과 무릎과 발목 등의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걷는 도중이나 걸은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근육이나 뼈의 통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가 있다. 이러한 준비 운동은 고령자의 경우나 날씨가 추울 경우 더 정성을 들여야 한다. 5. 걸음은 똑바로, 수직으로 내딛도록 한다. 숲길을 걸을 때는 절대로 발뿌리로 땅을 차거나 발을 끌지 말아야 한다.
발을 질질 끌거나 땅을 차면 땅 위의 날카로운 물체에 베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수칙은 안전한 맨발 걷기를 위한 다른 어느 수칙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한다. 6. 항상 발 디딜 곳을 확인해 둬야 한다. 발걸음을 떼는 순간 두세 걸음 앞에 지면을 응시하면서 발걸음을 디딜 지점을 미리 선정해야 한다. 만약 길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고 싶다면 걸음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자갈길이나 평탄치 않은 길을 걸을 때 이 수칙은 매우 중요하다. 맨발로 걸을 때는 항상 눈의 시각과 발바닥의 촉각을 동시에 사용하여 위험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7. 발 뒤꿈치가 아닌 발 허리 부분에 무게를 싣는다. 발을 땅바닥에 디디고 있는 동안 몸의 무게는 가능한 한 발의 앞쪽에 싣고 걷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발의 앞부분이 뒤꿈치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탄력성이 높아 충격을 잘 흡수하기 때문이다. 8. 발바닥에 의식을 집중한다. 맨발로 걸을 때는 항시 발걸음을 가볍고 부드럽게 해야 한다. 그리고 발걸음을 디딜 곳과 그러지 말아야 할 곳을 판단하며 걸어야 한다. 때로는 발걸음에 주의를 해도 뾰족한 물체를 밟을 수도 있고 발걸음을 뒤로 빼기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때는 순식간에 몸의 무게를 발바닥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시켜 그 충격을 최소로 만들어야 한다. 9. 지면이 가려진 경우 주의한다. 풀이 난 나뭇잎, 눈과 같이 땅을 덮는 물체가 지면을 가린 경우에는 한 발 한 발 천천히 조심해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그리고 발바닥에 전해지는 느낌이 좋지 않을 때는 즉시 내딘 발자국을 걷어야 한다. 땅의 표면을 잘 볼 수 없거나 전에 걸어본 것이 아니라면 절대 맨발로 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10. 눈 위에서의 맨발은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한다. 눈이 1인치 이상 쌓여있지 않거나 녹아내리고 있을 경우 눈 위를 맨발로 걷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동상 등의 위험에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도 숲길을 맨발로 걷는 것은 괜찮지만 발의 감각이 마비될 때까지 걸어서는 안 된다. 특히 표면이 거친 땅은 추울 때 발바닥을 상하게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맨발 걷기는 단전 호흡을 유도하고 단전 호흡은 숲길의 맨발 걷기에 참된 의미와 사유의 깊이를 더해준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서너 걸음을 걸어보자. 그리고 숨을 천천히 내쉬며 각 3배수인 9이나 12걸음을 걸어보자. 이때 들숨이나 날숨은 모두 단전에 집중시켜야 한다. 서너 걸음을 걷는 동안 천천히 들이쉬는 들숨 속에서 발바닥과 대지의 접촉을 느끼고 단전 속으로 깊고 힘차게 차오르는 숲 공기의 맑은 기운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 느낌은 나의 몸을 모두 비워내고 거기에 신선한 숲을 들여놓는 느낌과도 같다. 이로써 나와 대지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존재에 대한 행복을 확인케 하고 실존에 대한 감사를 유도한다. 9이나 12걸음을 걷는 동안 천천히 내뿜는 날숨 속에는 발끝에 전해지는 충만한 힘과 단전을 누르는 복압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것은 존재에 대한 확신과 생명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불러온다. 맨발 걷기를 통한 단전 호흡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일상생활에 직접 접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선시 행하는 단전 호흡보다 더 수행이 용이하다고 할 수가 있다. 앞에 호흡법이 어느 정도 숙련되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여섯 걸음에 숨을 한 번 들이쉬고 15, 18걸음에
숨을 한번 내쉬어보자. 숨의 길이가 길어진 만큼 거기서 느껴지는 기운도 깊어질 것이다. 발을 관리하는 법. 처음 맨발로 흙길, 모래길, 자갓길 등을 걷기 시작하면 발바닥에 물집이 생길 수도 있다. 그동안 신발과 양말 속에 있던 발 가죽은 매우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맨발 걷기를 중단할 수는 없다. 바늘로 물집을 터뜨린 뒤에 소염제와 연고를 바르고 일회용 밴드를 붙이면 된다. 거기에 붕대까지 감으면 별다른 이상 없이 다시 맨발 걷기를 즐길 수가 있다. 맨발 걷기가 끝날 때마다 상처 부위를 잘 씻고 약을 바르면 수일 후의 상처는 저절로 아문다. 그렇게 맨발 걷기를 지속하다 보면 얼마 안 가 발바닥에 굳은 각질이 생기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를 잘못 관리하면 발바닥 이곳저곳이 갈라져서 심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 각질은 무좀과 곰팡이에 좋은 먹이가 되어 발바닥 위생을 악화시킨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맨발 걷기가 끝난 후에는 발바닥을 깨끗이 씻고 발크림이나 오일 등을 발라서 항시 수분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각질 제거기를 이용해 각질을 제거함으로써 발바닥의 탄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선홍색의 건강한 발바닥을 유지할 수가 있다. 각질 제거 후에 깨끗해진 발바닥은 생고무 같은 탄력성을 갖게 되고 불그스레하게 화색이 돌아 새로 태어난 맨발에 아름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맨발 걷기 시 발바닥과 지표면에 접촉 강도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다. 굳은 각질을 제거한다고 해서 발바닥이 계속 연약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맨발 걷기와 발 관리로 단련된 발의 피부는 이제 웬만한 자극에는 상처를 입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신발을 신고도 종종 물집이 생기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발은 약해지면 한없이 약해지지만 강해지면 한없이 강해지는 신체 기관이다. 신선한 공기와 맞닿아 건강해진 맨발은 신발보다도 안전한 발걸음을 인도할 것이다. 만약 외출조차 쉽지 않은 사람들, 혹은 운동을 위해 짬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맨발 걷기의 즐거움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숲길 맨발 걷기의 즐거움과 효과를 일상생활에서 재현할 방법을 알아보자. 수십 수백 년을 물에 씻기며 다듬어진 작은 돌이 자갈이다. 바닷가나 강가에 산재에 있는 자갈은 그래서 파도의 역사이고 강물의 흔적이다. 수많은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물의 조각품이다. 누구나 이 무량의 자갈들을 맨발로 밟아본 기억들이 있을 것이다. 출렁이는 물결의 싱거로움과 그것과 함께 젖은 자갈들을 밟으면 그 시원한 촉감은 상큼하기 이를 데가 없다. 발바닥을 타고 오르는 촉감과 함께 꾹꾹 눌러주는 마사지의 효과도 배가 된다. 강가나 바닷가에서 즐기던 이 유쾌함을 우리 일상으로 가져올 수는 없을까? 자갈들을 집 안으로 들여와보자. 마당에 있는 주택이라면 마당에 깔아놓고 맨발로 밟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파트의 경우는 베란다의 한 구석을 자갈밭으로 만들어도 될 일이고 욕실 바닥에 자갈을 깔아도 된다. 아니면 나무로 상자를 만들어 자갈을 넣고 밟아도 될 일이다. 거실 크기에 따라 얼마든지 그 크기를 조절할 수 있지만 통상 가로 70cm, 세로 50cm, 높이 7cm 정도의 나무 상자를 만들면 아쉬운 대로 집안에서
자갈밭을 걷는 즐거움을 재현할 수가 있다. 나무 상자의 바닥에는 맨발로 밟을 때 발목이나 무릎 관절에 미칠 충격을 생각해서 이를 흡수할 수 있도록 카펫과 같은 두꺼운 천을 깔아주는 것이 좋다. 자갈은 통상 채취 장소에 따라 바닷자갈, 강자갈, 산자갈로 나뉜다. 바닷가의 자갈은 파도에 오랜 시간 연마되어 둥글고 각이 거의 없다. 반면 강이나 산에서 채취한 자갈은 연마가 덜 되어 표면에 우툴두툴한 돌기가 남아있다. 집안에서의 자갈 밟기는 숲길 맨발 걷기를 재현하고 리플렉솔로지와 같은 마사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의미가 있는 만큼 해미석과 같이 맨들맨들한 바닷자갈보다는 우둘두툴한 표면을 갖고 있는 강자갈이나 산자갈이 더 적당하다고 하겠다. 결국은 취향에 따라 또 본인의 느낌에 따라 적당한 자갈을 고를 일이지만 크기는 가능한 너무 크지 않는 지름 0.5cm에서 1.5cm 정도 콩자갈의 지압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다. 집에서 쉬면서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 맨발로 자갈들을 밟아보자. 자갈이 주는 마사지 효과와 함께 바다에 있는 듯한 파도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대나무는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 종류도 무려 1250종에 이르고 이름도 왕대, 솜대, 맹송죽, 오죽, 참대, 조리대 등으로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위에서 서술한 대나무의 성질을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바로 왕대이다. 선비정신의 상징인 왕대는 맨발 걷기에서도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이용되고 있다. 매끈하고 고든 줄기의 성질이 맨발로 밟기에 알맞을 뿐만 아니라 마디 돌출 부위는 족침과 같은 적절한 지압 효과를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해외여행 시 국내 항공기를 타면 장시간의 착석에 따른 손님들의 피로를 해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왕대나무 두 쪽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컴컴한 기내에서 하얀 테이블보를 바닥에 깔고 제공받은 왕대나무를 사용해본 사람들은 알고 있다. 둥글고 단단하면서도 매끈매끈한 왕대를 밟고 있으면 비행 중의 여독이 저도 모르게 스르르 풀린다는 것을. 왕대나무는 일상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 지름 5에서 10cm의 왕대 한두 마디를 잘라서 그를 두 쪽으로 쪼개고 카펫 등지에 반드시 덮어놓고 줄기와 그 마디 부분을 맨발로 밟아보자. 우선 대나무 표피의 단단하고 매끄러운 질감이 맨발의 시원한 느낌을 선사할 것이다. 또 발바닥의 여러 부위를 돌아가며 밟아주면 곳곳의 반사구들이 자극을 받게 된다. 이는 지압 효과로 이어져 일과 중에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를 말끔하게 씻어준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맨발 걷기에 대한 실전적인 부분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맨발 걷기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리고 주의사항, 그리고 초보자들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